네, 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보건정보 데이터 분석 강의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 아노바 테스트를 이제 오늘 배우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배우셨던 페이지 96페이지부터 계속 쭉 이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이 아노바 테스트가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웨이가 있고 투웨이의 아노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익히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리서치를 하실 때 특히 이제 해부학교실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 연구를 이제 쭉 하실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t-테스트를 배웠잖아요. t-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리서치를 하다 보면 두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그룹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세 그룹을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하는 변수가 한 가지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인 경우는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인 경우는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오늘 요 챕터가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좀 배우시는 이 챕터 있잖아요. 요 장이 연속형 자료의 분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연속형 자료의 분석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의 통계는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원웨이 아노바 못지않게 투웨이 아노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두 번에 나누어서 제가 강의록을 보내드리고, 오늘 강의하는 분량은 여러분들 그 과제를 다음 주 요번 주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강의록을 목요일날 올릴 거예요. 목요일날 올리면은 그 목요일날 올린 부분에 대한 과제는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원웨이 아노바와 투웨이 아노바를 제가 한 번에 쭉 연결해서 강의를 설명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두세 개씩 내줘야 되는데, 이 챕터는 제가 한 번 강의한 거를 과제를 한 번만 내고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부득이하게 두 번 나누어서 과제를 따로따로 한 번씩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분량은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다 하신 후에 그 과제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요번하고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6페이지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 집단의 평균 비교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 t-테스트가 되겠죠. 근데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셋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아노바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바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관심이 있는 팩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고,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할 때 투웨이 아노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원웨이 아노바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렇습니다. 한 비만 연구에서 30명의 비만 남성을 선정한 후에 이들을 임의로 세 가지 형태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를 시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비만 남성 그룹이 지금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그룹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일단 t-테스트 가지고는 안 되고 아노바로 되는 거예요. 아노바로 되는데, 측정한 계측값이 어떤 변수에 대해서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측정한 변수는 뭐냐 하면은 체중이 되겠죠. 체중이 변수가 될 텐데, 어떤 팩터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이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팩터에 대한 원웨이 아노바가 되는 거예요. 원웨이 아노바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9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세 종류의 호르몬 처리와 성별에 따라서 혈액 내의 칼슘량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를 각 15명씩을 선정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세 가지 호르몬 처리를 한 후에 혈액 내 칼슘량을 측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측정값이 칼슘량이죠. 그런데 그룹이 하나는 세 종류의 호르몬에 따른 그룹이 하나 나오고,
또 성별에 따라서도 이 칼슘량이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팩터가 두 가지 아니에요. 이 경우에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라 부른다고요. 투웨이 아노바. 그래서 이 투웨이 아노바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이원 분석 투웨이 아노바와 요인 간의 교호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97페이지 중반에 한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요게 바로 원웨이 아노바예요. 원웨이 아노바. 이 원웨이 아노바를 보시면은 여기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면은 그룹 1, 2 해서 쭉 있죠. 이 원웨이 아노바의 그룹은 세 그룹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N개의 그룹을 비교할 수 있고 두 그룹, 세 그룹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개의 그룹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룹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바로 아노바예요. 아노바. 아노바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룹 1, 2에서 3, 4, 5에서 그룹 K까지 가는데 각각 데이터를 쭉 쟀잖아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경우라면은 이걸 전부 체중을 쟀겠죠. 체중을 쭉 쟀을 텐데 요 체중 사이에 체중의 평균값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원웨이 아노바인 겁니다. 이게 바로 원웨이 아노바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오바 아노바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가가 바로 9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98페이지 보시면은 쭉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SST라는 개념이 있고 SSTRT라는 개념이 있고 SSE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각이 뭐냐 하면은 Total Sum of Square, 그 다음에 Treatment Sum of Square, 그 다음에 Error Sum of Square입니다. 우리말로는 총제곱합, 처리제곱합, 오차제곱합이라 하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이름이라도 알아두세요. 이름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R 돌리면 아노바를 할 때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론 분산 아노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노바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요.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 이론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요. 아노바 테이블이. 아노바 테이블이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요 아노바 테이블이 바로 결과인데 여기에 뭐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F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 F값이 바로 요 아노바의 결과입니다. 아노바의 결과. 요 아노바의 결과 나온 걸 가지고 F값의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지 되는데 요 아노바의 테이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 제곱합에 SSTRT, SSE, SST라는 개념이 여기 좀 전에 얘기했었던 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이름이라도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항상 아노바 테스트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요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게. 자, 요게 바로 그 예입니다. 원웨이 아노바의 예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의 그룹이 각각 요렇게 있고요. 요 세 개의 그룹이. 요 세 개의 그룹에 각각 우리가 측정한 게 뭐냐면 혈청 항원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요 숫자는 전부 다 혈청 항원의 농도가 되겠어요. 농도를 쭉 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요 세 그룹 사이에 면역 이상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실험 많이 하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R로 이제 한번 쭉 넘어가서 봅시다. 이게 쭉 계산을 이렇게 손으로 해주면 지금 여기 지금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에 손을 계산으로 쭉 해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아노바 테이블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 뭐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R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R로 하는 코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좌표와 요 세 그룹에 요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균을 보기 위해서 박스 플롯, 여기 보면 박스 플롯하고 바이올린 플롯하고 두 개를 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스 플롯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박스 플롯이 훨씬 더 정보가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박스 플롯하고 바이올린 플롯을 보면은 바이올린 플롯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리뷰하는 사람이 어느 쪽 데이터 이 그림에 훨씬 더 익숙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박스 플롯이 굉장히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스 플롯 요 두 개의 코딩에서 보면 요 아래가 바이올린 플롯이고 요 위가 박스 플롯인데 박스 플롯만 그리셔도 돼요.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아노바 분석을 이제 해줘야 돼요. 아노바 분석을.
아노바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느냐? AOV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세 그룹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을 갖고 집어넣고 팩터가 뭔가 팩터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그룹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이 아래에서 팩터를 이렇게 딱 해준 후에 여기 보세요. 1원 분산 분석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어떤 결과값을 집어넣느냐 하면 AOV 아노바 테스트를 한 거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변수가 그 결과가 요 변수에 들어가는데 혈청 항원 농도라는 데이터를 그룹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웨이 아노바죠. 원웨이 아노바를 딱 분석을 하면 결과가 여기 콜해서 요거 딱 눌러갖고 리턴 치면 결과가 벌써 계산이 되고요. 결과가 계산된 결과가 1원 분선 분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원 분선 분석이라는 걸 한 번 더 딱 쳐주게 되면 그 계산 결과가 쭉 뜨죠. 쭉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계산 결과에서 말이죠. 결과가 돼서 나왔어요.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이렇게 계산 쭉 돼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이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Summary 한 다음에 1원 분산 분석 해주면은 테이블이 딱 뜹니다. 테이블이 딱 떠요. 테이블이 딱 뜨는데 요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아노바 1A 아노바 테스트의 결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게 P값이에요. P값, P밸류라고요. P밸류. 아노바 테스트에도 P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0.008이잖아요. 이게 0.05보다 더 적죠. 0.05보다 적다는 건 뭐냐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그룹은, 비교하고자 하는 요 세 그룹은 서로 다르다입니다. 서로 다르다. 여기서 보세요. P값이 0.00871로 유의 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므로 요 세 그룹 안에서 혈청 항원 농도의 농도 평균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 테스트까지 하면은 세 그룹 중에서 세 그룹이 서로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세 그룹 중에서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거는 이 아노바 테스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노바 테스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노바 테스트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분산 검정이에요. 등분산 검정을 하는데, 이 등분산 검정을 할 때 여기 잘 보세요. 모형 적합성 검토, 잔차 분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PAR 뭐 해서 요거는 뭐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두 줄씩, 가로로 두 줄씩, 세로로 두 줄을 만들라는, 창문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림을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얘기고, 플로트하고 이론 분산 분석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그림이 딱 떠요. 이론 분석해준 그림이 이렇게 4개가 딱 뜨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그림 3.5에 나와 있는 혈청 항원의 농도 면역 이상에 대한 원웨이 아노바에 대한 잔차 분석이 나오죠. 잔차 분석. 요 잔차 분석하고 관련된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각각 뭘 의미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잔차 분석. 아노바 테스트를 할 때 요 잔차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잔차 분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가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등분산이냐 아니냐도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노바 테스트를 할 때. 자, 좀 전 말씀드린 그 등분산 검정의 등분산성 검정을 한 그 코딩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103페이지 중반에 보면 있는데, 함수는 요걸 씁니다. FLIGNER.test. 그리고 혈청 항원 농도를 그룹이라는 팩터에 대해서 등분산 검정을 해주면 P값이 0.05보다 적잖아요. 이 적다는 얘기는 등분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등분산이 아니다. 등분산이면 좋았을 텐데 등분산이면 아노바가 테스트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등분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아서 여기 보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노바 테스트를 하는 한은 이 값도 같이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계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은 요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산이 되어서 나온 아노바 값이 아노바 테스트의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전기분포 얘기가 나오는데,
잔차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 확률 플러스를 그린 후에 정규성 검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테스트는 반드시 아노바에서는 반드시 안 해도 좋습니다. 아노바 테스트에서는 잔차를 대상으로 한 정규 확률 플러스를 그리고 정규성 검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104페이지 중반부터 시작해 갖고 106페이지 중반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노바 테스트라는 거는 3개 이상의 그룹이 서로 동일하냐, 평균이 동일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다고 하면은 3그룹의 이상의 그 그룹들이 평균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까지가 결과예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쉽게 말해서 P값이 0.0 이하가 나오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과연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 사이의 차이 때문에 그런 아노바 테스트 값이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추가적인 분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중 비교라고 불러요. 다중 비교라고. 이 다중 비교에는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은 투키 테스트라는 게 있고, 투키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소 유의차 검정의 테스트 값이 각각 코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노바 테스트를 했을 때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서 3개 이상의 그룹의 평균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과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 사이에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가를 바로 요 다중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고요. 요 코딩을 딱 해주시게 되면은 투키 테스트에 의해서 값이 딱 나옵니다. 값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3그룹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 비교하고 아닙니다. 1번 그룹, 그렇죠. 2번 그룹, 3번 그룹, 2번 그룹, 1번 그룹, 3번 그룹 이렇게 해갖고 서로 페어를 해가지고 서로 그룹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서 또 요것만 보면 됩니다. P값. 이거는 전부 0.05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얘들은 서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요 그룹하고 요 그룹 사이가 0.05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노바 테스트를 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한 경우에 과연 뭐 때문에 기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가는 요 그룹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냥 아노바 테스트를 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다중비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셔야 되게 아노바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아노바 테스트에는 투키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유의차 검정이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요 그림에 해석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100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페이지 중간까지 이 부분까지는 코딩이 전부 이어집니다. 이 코딩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 총 2개예요. 코딩 그대로 따라와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림 해석해서 하는 게 있고, 거기까지 하셔갖고 일요일날 저녁까지 저한테 그 결과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투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이렇게 뒤에 쭉 있거든요. 요 쭉 있는 투웨이 아노바 테스트에 대한 강의록을 한 번 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제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까지 여러분들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오늘 여러분들 강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딩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T-테스트,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아노바 테스트,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배울 범죄형 자료의 분석,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분석을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산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